네, 러시아 상황 보셨습니다. 저희가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10년 동안 근무했고요. 3년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전문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. 네,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 보실 때 남 얘기처럼 좀 느껴지시지 않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러시아도 제가 10년 근무하고 또 두 나라 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너무 중요한 나라고 네.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고 뭐 하여튼 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예. 예,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러시아 내에서 징집이 본격화됐다고요? 네. 예,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예. 그 징집령에 대해서 이제 부분 동원령을 이제 선포를 했고 네. 뭐 이제 21일부터 이제 징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요. 과연 얼마만큼 동원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그 동원된 병력이 이제 필드에 얼마만큼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. 좀 전에 그 화면에서도 보였지만 그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그 반전 데모 네, 또 네. 반 푸틴 대통령 데모가 상당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어머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예. 러시아에서 가장 그 파워 있는 세력들이 그 어머님이라고 그러거든요. 어머니들이 네. 아. 그동안 뭐 이제 7개월 전쟁 되는 동안 러시아 이제 그 전사자도 많고 부상병도 많고 또 앞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동원돼 가지고 현장에 보내면은 또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텐데 네. 지금 어머니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푸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안 좋은 조짐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지금 이제 그 일부 병력들이 징집돼서 떠나고 있고 지금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화면에서 봤고요. 아까 반전 시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네. 어머니들이 나서는 건 심상치 않은 거다 하셨는데 네, 네. 사실 침공 초기 때도 전 세계에서 반전 시위들이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도 반전 시위가 끌려가고 그런 장면을 저희가 봤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네. 확산되진 않았고 네. 그래서 이게 과연 러시아인들이 이런 것이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동력이 러시아에 있는 것인지에 네. 대한 이제 그 의문이 있습니다. 네. 현지에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6년, 7년 근무하셨고요.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러시아 분들이 뭐 기본적인 성향은 굉장히 그 애국적인 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잘 좀 순종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. 네. 그런데 그때 이제 개전 초에 이제 반전 데모하고 지금의 반전 데모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. 그 개전 초에는 그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특별 군사 작전이고 나름대로 단기간에 이제 소기의 이제 군사적인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다. 약간의 그런 낙관적인 이제 전망도 있었지만 이제 7개월 지나서 보면은 뭐 이번 동원령의 의미가 뭔지는 네. 그 러시아 국민들 스스로가 많이 알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눌러져 있던 반전 데모가 상당히 좀 본격화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예. 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단계적 동원이 이루어지겠죠. 그 저도 뭐 지금 계속 그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뭐 한 단계적인 동원을 할 거라고 그러고요. 예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동원을 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당장 그 전장에 투입해가지고 실전에 이제 사용할 만한 그런 또 훈련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 요건이 굉장히 그 많다고 봐요. 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푸틴 대통령이 이런 동원령을 내리느냐? 지금 무엇보다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사면 초과에 놓인 것 같거든요. 네, 네. 그 최근에 이제 9월 15, 16일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개최된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, 러시아 인도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푸틴하고 이제 거리두기 하겠다는 예.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이제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고 또 하여튼 9월 10일 전후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동부 전선에서 이제 대대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했고 네, 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푸틴한테는 더 이제 외교적인 고립도 가져왔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이 전쟁은 이기기 어렵다는 그런 좀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비관론이 많이 그 확산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이제 전쟁이 이제 정말 국민 대부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은 지금부터 이제 동원령이라는 거는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지금 그 반전 데모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엑소더스 탈출 본격화되고 있다. 외신 보도 속속 잇따르고 있는데 좀 전에 러시아 당국은
가짜 정보가 많다라고 했다는데 혹시 이제 현재 있는 소식통이나 지인 통해서 현재 분위기나 상황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? 그 이번에 그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양치기와 이제 늑대의 비유를 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정말 양치기 소년의 불행은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 러시아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는 정말 진실이라도 이제 믿지 않는 게 이제 그만큼 러시아가 신뢰를 많이 잃었고 네. 또 지금 저렇게 보도되는 거는 뭐 서방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추적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보도보다는 저는 서방 보도가 훨씬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예. 푸틴이 단순히 군사력만 추가 동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. 긴장감이 상당한데요. 네,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예. 또 이번에는 뭐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게 절대 블러핑이 아니다. 허풍이 아니다. 예, 허풍이 아니다. 막 그런 걸 갖다가 부연할 정도해서 좀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뭐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비난도 이제 거세지는 한편 네, 네. 또 긴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을까? 네.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, 그죠? 첫 번째는 30만 명에 대한 그 부분 동원령을 내렸고, 두 번째는 그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, 네. 세 번째는 이제 동남부 러시아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 영토로 이제 병합을 하겠다. 이제 그건 세 가지 이제 조치를 동시에 얘기했는데 만약 영토 병합이 될 것 같으면 이건 러시아 땅이고 거기 러시아 땅에 대해서 이제 침공이나 침입을 했을 때는 러시아가 그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. 네, 네. 이런 걸 이제 뭐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뭐 하지만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주민 투표가 순조롭게 될 거냐, 그렇게 영토 병합이 될 거냐, 그리고 영토 병합이 됐을 때 그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, 네. 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다면 러시아가 핵 무기 사용을 할 거냐.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요,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벨고라드라는 그 러시아 국경 도시가 있어요. 네, 네. 거기에 탄약고도 있고 유류 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 여러 차례 지금 폭격을 가했거든요. 네. 또 하나는 지금 그 크림. 그 크림도 이제 러시아 땅에 뭐 영토로 병합돼 있는데 네.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그 크림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. 예. 그런 사례 보면은 그때 러시아가 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거에 비추어 봐서 예. 이번에도 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기에는 우선 국내적인 입지가 너무 약하고 또 외교적으로 지금 고립화돼 있고 또 핵무기 사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의도했던 그 전략적인 목표는 다 반대 효과가 나왔어요. 네, 네. 하나는 그 3, 4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갖다 점령할 수 있다는 거 지금 7개월째 가고 있어요. 두 번째는 나토의 동진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핀란드, 스웨덴 오히려 나토 동진이 더 확산되고 있고 네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영토 병합이 될 거냐, 주민 투표가 순조롭게 될 거냐, 그렇게 해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안 할 거냐. 이 예로 봐서는 저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를 갖다가 반대로 볼 수가 있겠다. 그럼 영토 병합도 안 될 거고 주민 투표도 제대로 하기 힘들 거고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에 대한 그 공격은 멈추지 않을 거다. 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제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레드라인을 넘긴다. 그럴 경우에는 나토 가입도 시킬 수 있다. 그래서 아직은 그 서방에 이제 행사하지 않는 그런 그 레버리지가 있거든요. 그런 거 저런 거 봐서는 저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든 이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전략적인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안 좋다고 보고 이거는 거의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. 예. 대사님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모스크바의 권력 구조를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보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이 정도는 안 하겠다라는 선을 이제 계속 넘어왔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도 걱정을 하는 건데 대사님 보시기에 그 크렘린의 권력의 속성이랄까요, 의사결정 구조랄까요, 푸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그 푸틴 대통령이 뭐 그 옐친 대통령도 있었고 그 앞에 또 소련의 이제 고르바초프 이제 당서기장도 있었지만 네, 네. 그 어느 이제 지도자보다는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그 지도자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분이 이제 KGB 출신이 된 탓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뛰어났다. 그리고 그동안 또 푸틴 대통령이 그 혼란한 러시아를 갖다 안정화시키고 러시아 입지를 갖다 높인 그런 면에서 이제 대중적인 그 인기와 지지도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, 네. 그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공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한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좀 왜곡된 그 소수 권력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7개월 만에 러시아가 어떤 결정 내린 것들 보면 다 강공이고 그 강공들이 다 악수였다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왜곡된 그 의사결정 구조, 너무 푸틴 대통령 중심의 이제 권력 구조, 그리고 이제 푸틴 측근이 이제 해서 좋은 정보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의 어떤 그 왜곡 전달,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을 갖다가 더 이제 뭐라고 그럴까, 조금 더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만들게 하는 것도 예.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성공 신화에 많이 젖어 있다.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, 또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입니다. 네.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러시아 제국에 대한 그 부활, 또 소련의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그분만이 굉장히 좀 그 세계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대사님 그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네.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지금 정서 또 어떤 그 감정들인지 어떻게 저렇게 결사항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온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뭐 이제 사이렌도 울리고 못 하지만은 그 어떤 일상을 갖다 회복하고 있다는 걸 봤고, 그리고 그 이 전쟁은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그 이겨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,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긍정적인 그 조짐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거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네, 네.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가장 그 핵심 가치는 자유예요, 자유.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독립 광장에는 그 freedom is our religion.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그 강한 가치는 굉장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이제 돈바스 분쟁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결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전투력을 좀 많이 키워왔고 거기다가 이번에 젤렌스키라는 또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지도자하고 국민이 이제 단합됐고 네. 또 서방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좀 화답도 했고 네. 또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 이제 부실했던 걸 많고 예.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뭐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유엔의 그 질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.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한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오늘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